그 사람은 왜 늙지 않을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지 않으세요? 나이는 분명 60, 70인데 이상하게 늙어 보이지 않는 사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특별히 젊어 보여서도 아닌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 옆집에 사시는 72살 박 선생님이세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즘 어때요? 바쁘게 지내시나요? 그날따라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일도 많고 사람 관계도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죠. 아이고, 너무 바빠서 죽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박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바쁘다는 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요즘 너무 한가해서 탈이에요. 하, 그 순간 저는 뭔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까?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벼워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비밀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비교하지 않는 사람의 힘. 김경일 교수님의 연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SNS 시대잖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온통 남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이죠. 멋진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행복한 가족. 그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만 이렇게 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런데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대에게 원하는 게 없으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난 박 선생님이 딱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파트 값이 또 올랐대요. 옆 동네는 10억이 넘었다는데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박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만족하는데 왜 속상해야 하나요? 옆집이 100억이 돼도 나는 이 집에서 살 건데. 하,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남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연습을 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은 이런 실천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용건 없이 안부 전화하기. 여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50년이 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나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용건 없이
누군가에게 전화하셨나요? 비워야 채워지는 인생.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50대 중반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 동창회, 친목회.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진짜 친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더라. 나머지는 그냥 인맥 관리하느라 만나는 거였어. 그 친구는 용기를 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500명 중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고 꼭 가야 하는 모임만 가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불안했대요. 이러다 내가 고립되는 거 아냐? 사람들이 날 잊는 거 아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관계를 줄이니까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더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억지로 만나던 사람들.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니까 훨씬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시간도 생기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를 생각할 여유가 생겼대요. 김경일 교수님 말씀처럼 비운다는 건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 공간은 언젠가 들어올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그리고 더 나은 나 자신을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는데 옷장은 꽉 차 있는 거요. 연락처엔 사람이 수백 명인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는 거요. 하루 종일 바쁜데 정작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요. 그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걸 채운 게 아니라 그냥 빈틈을 메우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더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가진 게 행복이다. 성장하는 마음이 늙지 않는다. 김경일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메타인지라는 건데요. 어렵게 들리죠?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에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고난 성격을 바꾸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한계가 있다. 하지만 끝까지 성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74살이신데 작년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렵고 카톡 보내는 것도 30분씩 걸리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대단한 게 뭐냐면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천천히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 이거 배우고 싶어 라는 마음이 더 강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손주들한테 이모티콘 보내시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 보시고 심지어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일상 사진도 올리신대요. 이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 늙는 거래.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바빠. 김경일 교수님 말씀처럼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여러분은 요즘 뭘 배우고 계신가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성장했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을 다루는 기술. 김경일 교수님의 연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60대 이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을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 화, 서운함, 후회. 이런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삶 안에서 처리할 줄 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화가 나면 참았어. 꾹 눌러 담았지.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 참는 게 아니라 삭히는 게 필요하다는 걸. 참는 것과 삭히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고 묻어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삭힌다는 건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 친구 말에 상처받았구나. 이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가 난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왜 화가 났는지 모르면 계속 화가 나요. 하지만,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났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화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다루는 게 서툴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충분히 많은 감정을 경험했고 그 감정들이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가볍게 살아갈 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뭘까요? 첫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압니다. 둘째, 비울 줄 압니다. 꼭 필요한 관계, 꼭 필요한 물건, 꼭 필요한 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셋째, 계속 성장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넷째, 감정을 다룰 줄 압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이해하고 흘려보냅니다.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삶을 하나의 여정이라고 보고 종착역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여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는 길에 무엇을 보고 누구와 함께 걷고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짐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해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벼워지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성장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 당신은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비밀,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 마음의 눈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조금 더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